네. 자, 시작합시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를 넘어가고 있네요. 그 6월 야간반 있는 그 건물 SC1 아주 큰 강의실에서 혼자 밤을 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기 사용이 좀 서툴러서 그 기기를 몇 번이나 여러 가지 에러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논술 강사하다 보니까 그 판서를 통한 논리적 흐름 잡는 것에 익숙해졌죠. 객관식적인 포인트를 짚어가는 것은 편하긴 한데 학생들한테 지금 이 온라인 강의의 특징이 제가 논술 수업 끝나고 나면 비문학 수업을 늘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구나. 작년에는 이제 학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했고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곳에는 늘 하셨던 거고, 늘 그냥 판서를 통해서 강의하다가 뜬금없이 이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자니 조금 낯서네요. 물론 뭐 판서를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장 강의가 아닌 이상 논술과 조금 다른 면이 제가 수많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일단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였는데 기기 다루는 게 서툴러서 여러분이 같이 선생님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 기기 잘 다룹니다.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봅시다. 좀 잘 다루나요? 아닌가요? 세상에나. 자, 봅시다. 보기 필자가 윗글을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비판이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논술칙으로 이 보기랑 필자는 맞지 않다. 그죠?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 예, 형광등 불빛이 강해서 지금 이게 태블릿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자꾸 움직이죠. 예, 허옇게 비춰서 그래요. 자, 이건 좀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검수함 때문에 쇠약해졌다. 자꾸 종이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의 상호 같은 보석이 없다. 또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가게에 가도 떡조차 살 수 없다. 이것은 정말 검수함 풍속 때문일까? 뭐 검수하면 다 되나? 전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왜? 자문자답을 하면서 필자 스스로 자기가 답을 주고 있죠.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 국사에서 배울 겁니다. 이용, 후생, 합파라고 하죠.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들이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궁핍으로 가고 있죠. 재물 우물에 물과 같다. 뭐 많이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듯이 쭉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시들이죠. 마지막에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필자가 봤을 때 윗글은 뭐였죠? 뭘 하자는 거죠. 그죠. 전략을 하자는 거죠. 근데 재물은 우물에 물과 같다. 쓰지 않으면은 말라버린다. 그죠. 자, 민생 안정을 위해 1번.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 간의 상호 부조를 장려해야 하는데 국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자, 상호 부조 이런 말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소비를 장려했죠. 그러니까 필자, 그러니까 보기 필자는 소비 장려죠. 여기는 보기 필자 말이 나와야 되겠죠. 해야 하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필자, 보기의 필자의 주장, 소비를 장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증가가 생산 증대로 이어지는 법인데 허비를 줄인다면 자칫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자, 자칫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이 사람은 싫어하죠. 소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충돌 포인트가 생겼죠. 어이구, 뭐 엉뚱한 데 꺼놨네요. 눈이. 그래서 3번 답은 2번이죠.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은 잘못이다. 왜?
보기의 필자는 소비를 장려하기 때문에. 3번 백성의 궁핍은 국부가 국외로 유출된 탓인데 농업기술의 퇴보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는 건 잘못이다. 농업기술의 퇴보에서 말미암은 것을 본 적이 없죠. 여러가지 허례의식들, 민간이든 국가든 낭비가 심했던 거죠. 사치가 심했던 것이고. 4번 주변 국가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의 곤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방재정의 곤란에만 관심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 제 신문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5번 상업이 발달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법인데 농산물의 지역 간 유통을 억제하는 건 잘못이다. 지금 보기의 필자가 상업이 발달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법인데 맞죠? 근데 농산물의 지역 간 유통을 억제, 이 지역 간 유통 억제 자체가 이 제시문의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필자가 그 소비를 써서 이용후생, 자, 물건을 사용하는 것, 상업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하지 않고, 농산물의 지역 간 유통 억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요 다음 거는, 자, 이거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답안은 같이 올려놓을게요. 다음부터는 맨 뒤쪽에다가 답안도 첨부해서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풀어보지 않은 부분은 일단 문학 파트이기도 하고 사실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시문이 좀 극단적으로 길어요. 그거 다 읽고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지나갑니다. 우리의 원래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필요 최소한으로 제가 책 머릿말에 극비훈, 그죠? 극비훈 비문학 그랬죠? 극한 비문학 훈련이 포인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해보자. 자, 과학 지문 나옵니다. 16에서 1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죠. 이건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주는 시간에 비춰서 같이 봅시다. 자, 판구조이론 들어봤죠? 우리가 지구에 있는 맨틀 위에 지각이 떠 있다는 거죠. 그게 판인데, 그 전체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쪼개졌습니다. 움직이겠죠? 맨틀이 맨틀 위에, 맨틀이 액체는 아니지만 녹아있는 정도의 끈적한 이런 정도죠. 떠다니고 있는 건데, 이게 판구조이론. 이것이 서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지금의 대륙의 모양이 형성됩니다. 이후 국내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자, 문제제기죠. 문제제기입니다. 쟁점이죠. 도입부에 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판이었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확인되었다. 자, 썰이 아니죠. 확인입니다. 확인이니까 내용도 확인해야 돼요. 핵심 뭐죠? 중국의 남부와 북부가 다른 판이었다. 그죠? 그러자 남중국판과 북중국판 간의 충돌된 다비스루 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 이거는 좀 가설 같은 거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 보시면 남중국판이 있죠. 그리고 북중국판. 중국 땅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죠. 다비수라는 것은 요 다비지역이 있고, 수루지역이죠. 이걸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이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명 두 개가 있네요. 홍성이 있고 오대산이 있죠. 홍성의 위치와 오대산의 위치를 좀 모를 수 있잖아요. 실제로도 지리한 학생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위치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요. 이 단어 자체가, 지명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비스루 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다비스루 벨트는 중국에 있었던 벨트인데 이게 연장되어서 한반도까지 쭉 이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수년 전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홍성이 나왔죠?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큰 역할을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나와야 되겠죠. 대륙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성암인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는 히말라야 조산대 형성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 히말라야 조산대 뭐 이런 정도는 사실은 산맥이라는 것은 판이 부딪혀서 땅이 막 울리불리 하면서 위로 솟구치는 현상, 그 결과물이 우리가 본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조산대는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 아시아판, 그리고 인도 대륙, 인도판의 충돌에 의해서 형성된 대륙 충돌대다. 자, 이것도 대륙 충돌대입니다. 누구랑 누구? 아시아 대륙, 아시아판, 또 인도 대륙, 인도판. 자, 충돌인데 충돌의 방법이 나옵니다. 두 대륙의 충돌 이전에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에 해양 지각이 아시아판, 인도판이 붙기 전에는 바다가 있었겠죠. 해양 지각이 있었고, 그게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가는 섭입. 자, 어려운 단어지만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냥 섭입. 여기 섭입은 뭐죠? 그 누가 누구 밑으로, 자, 아시아 대륙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들어갑니다. 감이 오죠? 제 손 보입니까? 여기 인도 대륙, 그죠? 여기 아시아 대륙. 여기다가 막 만났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섭입근입니다. 이때 섭입된 해양지각 내 현무암질, 자, 해양지각 내 현무암질 하면서, 자, 어떤, 지금 그 에클로자이트인데, 해양지각의 섭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해양지각에 있었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 끌려 들어가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에클로자이트로 변성, 드디어 나왔다. 그죠? 요거는 아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죠. 왜? 첫 단락에서 에클로자이트가 가장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큰 역할을 했죠. 그럼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 지각 충돌설을 증명하는 근거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해안지각의 섭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두 대륙 사이 해양은 점점 좁아져 마침내 두 대륙이 충돌. 자, 이때 발생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아시아 대륙의 충돌 부분이 습곡이 되어, 뭐 어려운 단어 나오죠. 습곡은 뭐요? 수평으로 딱 부딪혔을 때, 수평으로 딱 부딪히면 굉장히 압력을 받겠죠. 압력을 받으면 울리불리해지죠. 그냥 물결처럼 땅이 막 울리불리. 이게 습곡입니다.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아시아 지금 그 섭입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땅이 위로 솟구치죠. 그리고 그냥 습곡은 수평으로 퇴적된 지층이 횡적 압력을 받아서 물결처럼 굴곡면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습곡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충돌, 여기서부터죠. 자, 히말라야 충돌 시 이거는 별표해둬야 되죠. 제가 자꾸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니까 종이를 자꾸 보니까 표시를 종이로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충돌 때 형성 시 지하로 끌려 들어갔어요. 인도 대륙이 120km 지점의 멘틀 가까이 도달했을 때 주변의 멘틀보다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밀도가 훨씬 낮겠죠. 또 그 지하 깊숙이 있는 멘틀의 밀도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부력이 커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고, 그렇지만 해양 지각은 섭입 시 형성된 고밀도 광물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져 계속 가라앉으려고 했으므로 결국 대륙 지각은, 자, 지각 두 개 나옵니다.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자, 그 해양 지각은 고밀도가 돼서 계속 가라앉고, 그리고 대륙 지각은 밀도가 낮아요. 뜨려고 합니다. 부력. 그러니까 떠버렸죠. 그러면 끊어져 버리겠죠. 끈을 잡고 있다가 끊어지면 부표가 물속에서 확 솟구치듯이 빠르게 상승에 노출되었다. 이때 일부 멘틀도 대륙 지각에 붙어 함께 상승하여 지표에 노출되었다. 자, 보세요. 뭐가 노출되죠? 멘틀이 지표에 노출. 그리하여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지각, 에클로자이트, 멘틀 물질들이 분포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난다. 이제 중형이 나왔죠. 자, 그럼 다시 앞에 우리가 원점 돌아가서 첫 단락 끝에 나왔던 게 드디어 우리가
암호가 풀렸죠.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했다. 어떤 역할? 그 대륙 충돌설이라는 것에 큰 역할. 왜 그랬죠? 이 에클로자이트라는 게 현무암질 해양 지각인데, 이것이 판이 충돌할 때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멘틀 근처에서 높은 온도로 변성이 됐다가 다시 이게 부력을 받아서 땅 위로 솟구쳤을 때 그 120km 밑에 있던 그게 땅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경우가 잘 없겠죠. 그리고는 대륙 충돌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대륙 충돌 설의 근거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홍성에 그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남중국판과 북중국판 사이 다비스루 벨트에서 2억 2천만 년, 2억 3천만 전 트리아이스 중기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 또 보세요. 이는 남중국판과 북중국판이 충돌하였고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두 대륙은 4, 5억 년 전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로서 적도 근처에서 위치했었는데 곤드와나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다 현 위치에서 충돌했다. 그리고 충돌 시 남중국판의 앞부분이 북중국판 밑으로 섭입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렇죠? 자, 누가 누구 밑으로? 남중국판이 북중국판. 아까랑 맥락이 비슷하죠? 인도 대륙도 아시아 대륙 밑으로 끌려 들어갔죠?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 대륙들이 북쪽에 있던 대륙보다 밑으로 끌려 들어갔죠. 섭입됐죠. 자, 충돌대, 그래서, 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산둥반도 지역은 대부분의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 자, 이렇게 다시 늘려지는 거, 꼬불꼬불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인장력. 부딪혔으니까 반발력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다시 펴진 겁니다. 펴졌기 때문에, 땅이 울리불리했던 땅이 없어졌죠.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는 연대 측정 결과 2억 3천만 년 전 홍성. 이는 다비스루 벨트의 에클로자이트와 동일한 연대. 오래됐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이 증거가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지? 지지. 자, 홍성 지역은 산둥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은 아니지만 에클로자이트와 함께 멘틀 물질도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도 멘틀죠. 에클로자이트는 멘틀 근처까지 가서 아주 고온에서 변성이 된 광물을 말이죠.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아까 지도에 나왔던 지역이죠. 오대산 지역에서 판해 충돌이 2억 5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반도 지질 해석이 매우 중요함. 중요하다면 일단 기분 좋죠. 에클로자이트에 대한 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풀어보세요. 10초 주겠습니다. 답이 나왔죠? 첫 번째, 높은 압력 맞죠? 그 멘틀 근처까지 갔으니까. 산둥반도와 홍성 지역에서 모두 발견되죠? 대륙 충돌 지점 발견되죠?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생성된 것이다.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된 거 맞죠? 대륙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졌다. 안 되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되죠. 섭입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충돌 시, 위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대륙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만들어졌다가 충돌 때 위로 튀어나온 겁니다. 답은 4번. 대륙 충돌 전 대륙돌 사이에 해양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왜 해양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양성
돌이 화성암, 화성암, 그죠? 화성암이 발견되니까, 아, 해양, 이렇게 볼 수 있죠? 윗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건, 자, 요것도 30초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판경계 세 가지 유형. 발산, 수렴, 유지. 뭐 사실 볼 건 없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 경계에서는 멘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 생성된 지각이 기존 지각을 양옆으로 밀어냈다. 그죠? 대서양 바다 및 대양저 산맥. 수렴 한데 모인다는 거겠죠? 이 경계에서는 해양판 섭입이나 대륙 충돌에 의해, 자, 그래서 충돌의 핵심 뭐다? 섭입, 충돌, 에 의해 해양 지각이 멘틀로 들어가, 소멸돼 버립니다. 섭입형 충돌형. 섭입형. 충돌은 두 개 빵 부딪히는 거죠. 섭입 하나가 하나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섭입형 나왔죠? 일본, 동해안, 안대 산맥. 충돌형, 알프스, 히말라야, 우랄 조산대. 자, 유지. 이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됨 없이 판 경계면을 따라 두 판이 수평이동. 산드레아스. 아마 이게 가장 단층이 큰 거죠. 이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같은 제목에. 자, 여기서 질문.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 우랄 조산대는 습곡이 나타난다. 자, 습곡은 아까 뭐라고 했죠? 충돌대, 충돌대. 습곡은 충돌대, 그죠? 우랄 조산대가 위에 어디에 속하죠? 우랄 조산대. 충돌대 맞네요, 그죠? 적혀 있네요. 그런 질문을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그러니까 충돌이니까 이게 충돌은 습곡이죠. 그러니까 답이죠. 참, 답이 아니라 맞는 진술. 이래 자꾸 말이 새네요. 2번 알프스 조산대는 멘틀 물질 나타난다. 알프스 조산대 멘틀 물질. 자, 알프스 어디죠? 알프스 조산대 위에 보니까 알프스 조산대는 저기 있네요. 수령 경계이지. 수령 경계. 알프스 조산대가 수렴. 자, 그래서 충돌형이죠. 충돌. 얘도 충돌인데, 그러면 충돌의 멘틀 물질 맞죠? 충돌의 멘틀 나타나죠. 그것이 에클로자이트가 거기까지 갔다가 튀어나온 것도 마찬가지죠. 3번 히말라야 조산대는 해양 생물 화석. 자, 히말라야 조산대 어디 있죠? 히말라야 찾아봐요. 히말라야 어디 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얘도 충돌형. 충돌형은 해양 생물 화석 맞죠? 해양 지각이 대륙과 부딪혀서 다시 솟구쳤으니까 해양 생물 화석 있겠죠. 4번 안대산맥 어디 있죠? 안대산맥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섭입형 있네요. 섭입형. 그래서 안대산맥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았다. 안대산맥은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섭입형 아니에요? 섭입형. 그럼 충돌이 있어야 되죠. 5번 신안드레스 단층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 형성되지 않는다.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유정이죠. 산 안드레스 유정입니다. 여기는 에클로자이트 형성되지 않나요? 형성되지 않죠. 근데 대륙 충돌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유정이니까 안 생기죠. 답은 몇 번? 4번. 그죠? 됐죠? 안대산맥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안대산맥. 섭입형. 근데 이것이 섭입이 되면은 형성이 되죠? 너무 잘 되죠? 답은 4번. 자, 그리고 18번. 기억이 사실상 사실일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기억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에 존재했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 여기 있구나. 자, 대륙판들의 충돌이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좀 치사한 문제입니다. 그죠? 치사한 문제 한데, 뭐, 풀어야 되죠. 자, 홍성. 그러니까 오대산 2개 나왔죠. 홍성은 2억 3천만. 오대산은, 2억 3천 년 전이죠. 오대산은 2억 5천만 년 전이죠. 그러면은 홍성과 오대산 중에 누가 더 동쪽이죠? 지금 동쪽부터니까. 그렇죠. 오대산이 더 동쪽이네요. 오대산 동쪽인데 지금 누가 먼저 사 건넜죠? 오대산이 2억 5천 동쪽이네요. 오대산 동쪽이었죠. 근데 오대산이 2억 5천만 년 전, 홍성은 2억 3천만 년 전.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일어났다. 말 되네요. 맞다. 그죠? 오대산부터네요. 2억 5천만 년 전. 동쪽에서부터. 그게 답이. 자기 맞는 말이다니. 그죠? 맞네요. 맞는 말. 2번 한반도는 원래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대륙의 일부였을 것이다. 맞죠? 대륙 이동설. 충돌 시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밑으로 섭입되었. 자, 북부 남부 바뀌었죠? 한반도만 딸랑 바뀔 리가 없죠. 바뀌었습니다. 왜? 남쪽 대륙이 북쪽 대륙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죠? 답은 3번. 남쪽 대륙이 북쪽 대륙 밑으로 들어갔죠. 그럼 한반도만 그러면은 북쪽 대륙이 남쪽 대륙 밑으로 들어갔다. 그럴 리가 있겠. 그죠? 왜? 같은 무슨 수류였죠. 무슨 수류. 그죠? 그 같은 그 지역 다비수로 같은 그 판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방법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홍성 오대산 충돌대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 해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충돌대 중심 그 사이에는 해양이 있었죠. 에클로자이트가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 홍성 오대산 충돌대를 따라 존재했을 높은 산맥은 대륙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서 낮아졌다. 아까 그랬죠? 땅 부딪히다가 다시 옆으로 쭉 늘어나는 거죠. 인장력. 과학 지문이다. 과학 지문은 좀 선명하긴 하지만 조금은 조심해야 되죠.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철학 지문. 자, 요거는 자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봐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으니까 의외로 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요거는 5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디 갔죠? 뭐 할 때마다 사라지는데 어딘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제가 잘 못 찾아요. 봅시다. 철학이다. 그죠? 여러분이 읽어본 것은 또 같이 읽어볼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고, 또 같이 꼼꼼하게 읽으면 읽는 대로 또 재미가 있는데, 논술처럼 그렇게 읽지 못한다. 그죠? 자, 첫 단락은 뭐죠? 철학에서 회의주의죠. 철학에서 회의주의란, 자, 마지막 문장이죠.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자마자 바로 고르기아스 세 명제입니다. 되게 재밌는 유명한 명제인데, 방금 읽었듯이,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알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이걸 간단하게 깹니다. 보세요.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이게 뭐래요? 자, 보세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존재의 판단은 누가 하고 있죠? 그 어떤 사람이겠죠. 학자겠죠. 자신이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판단은 반드시 어떤 것의 존재가 전제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존재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판단한 주체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 틀렸다.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존재하는 것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알고 있는 게 있죠.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알물 타인에 전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르기아스 세 명제는, 자, 회의주의라고 하는 건데, 오늘은 회의주의 얘기인데, 회의주의 고전적 전형인데, 엉터리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고전적 회의주의입니다. 현대의 경우 고전에서 현대로 넘어가죠.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에서 전혀 나타났다. 가류주의는 오류 그럴 때 루자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의인데, 여기서는 그 미니하우젠 트렐리만, 뭐 어려운 말 마구 나옵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배경 지식으로서 여러분한테 영향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전혀 의식할 필요 없죠. 자, 이 트렐리만은 어떤 에피소드 나왔죠. 물에 빠진 백작이 자기 머리를 잡고 끄댕이 잡고 이렇게 나 탈출하자. 재밌죠? 귀염둥이다, 그죠? 이 귀염둥이들.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트릴레마 논쟁인데, 이 트릴레마, 그 알베르트가 제시했던 이 트릴레마는 절대로 어떤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우리가 어떤 타당한 주장을 하려면 그보다 먼저 타당한 주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게 근대적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죠? A가 타당하려면은 B 때문에 타당하다. B가 타당하면 C 때문에 타당하다. 결국 우리가 타당하다는 것은 타당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게 일반적인 과학적인 철학자들의 방식인데, 이것이 이 트릴레마에 의해서, 미니하우젠 트릴레마에 의해서 바로 그냥 붕괴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무한소급.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다른 상위 명제를 전제로 한다면 옥상옥이죠. 계속 반복되죠. 무한 반복. 두 번째, 순환론증. 자, 이거죠. 이대는 연대 앞에 있고
연대는 이 앞에 있다. 이렇게 해보면 설명이 안 되죠.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2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제2명제를 다시 제1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므로 이것도 정당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단절명제는 자 이거는 그거는 됐고 말이야. 그죠? 어떤 절차 단절은 절대적인 그 바로 밑에 있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구말을 설정합니다. 그 명제를 갖고 오면 아무도 이를 못 따라요. 그 정도가 있다면 그런 명제가 있다면 증명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무한소급, 순환논증, 절차 단절, 요 트릴레마, 미니하우젠 트릴레마 요거는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범하게 되므로 궁극주의 실패한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조금 어려워 보입니까?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극단적 회의주의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류주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가류주의. 그 예시가 이제 트릴레마 같은 예시입니다. 1, 2, 3. 그죠? 자, 그래서 이 트릴레마 유력은 실로 막강해서 너무 말이 정확하죠. 말 정확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트릴레마 유력은, 앞에 나오는 이 트릴레마 유력은, 무한소급, 순환논증, 절차단절, 그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철학적 정당화는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알베르트는 뭐다? 극단적 회의론자다. 그죠? 극단적 회의론자다.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또 말 실수한 거죠. 확실한 건 없다 그래 놓고 자기께 확실하대요. 자기께 확실하다. 어디 갔죠? 확실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알베르트 오류입니다. 수행적 모순. 수행적 모순. 자기는 그 절대적이다, 확실하다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그 비판하고 있는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적 모순.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죠. 무한소급, 순환논증, 절차 단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성공한 듯이 보였죠. 근데 자기 주장이 확실하대요. 그럼 자기도 또 잘못을 범하네요. 수행적 모순. 자, 이 수행적 모순은 그래서 미니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 최종적 정당 가능함을 보여주는 기류법적 증명이다. 그죠? 이거 기류법은 이거죠. 반대 사실을 가정하고 그 사실 틀렸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제 기억나는 것은 루트 2가 무리수를 증명하려 어떻게 하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A분의 B. 근데 그게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면 무리수가 되는 거죠. 반대 사실을 가정하고 그 사실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그래서 기류법을 통해서 증명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서 가류주의 회의에 맞서서 확실한 명제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결론.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자기 파괴 굉장히 위험합니다. 독단도 되고 등등. 하지만 회의주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을 하여 철학의 강한 면역력,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각종 비판에 맞서서 철학의 이론을 발전시킬 거니까. 자, 윗글 내용을 일치하는 것. 이건 조금 길었다, 그죠? 이런 문제는 변별력을 좀 만들어주겠죠. 자, 이거는 한쪽 입장으로 이제 가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회의주의하고 누가 일치하죠? 어느 쪽이 편먹어봐요, 편먹어봐. 가류주의 쪽이죠. 같다는 게 아니라 같은 편먹어야죠. 알베르트죠. R형. 트릴레마. 또, 최종적 정당화의 오류. 이런 건 다 한쪽이죠. 또 반대쪽에 있는 것은 수행적 모순. 이라고 비판했죠. 기류법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것, 가류주의는 수행적 모순의 문제점 비판한다. 아니죠. 수행적 모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가류주의가
먼저 나오죠. 이게 먼저 등장하고, 이를 비판하려고, 이 가류주의를 비판을 하려고 누가 나오냐면은 수행적 모순이 나옵니다. 잘못됐죠, 순서가. 가류주의는 최종적 정당 가능하다 아니죠. 절대로 안 된다. 가류 불가능하다 봐. 불가능 극단적 혈연자입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종적 정당화는 수행적 모순 때문에 어렵다. 아니죠. 최종적 정당화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누구죠?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느 쪽이죠? 가류주의입니다. 가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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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행적 모순은 누구죠? 수행적 모순은 트릴레마의 오류입니다. 이 트릴레마는 가류주의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기류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의 가능성 보여줘. 답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4번 답이죠. 기류법적 증명은 수행적 모순 범하고 있다. 아니죠. 수행적 모순 범한 건 누구야? 가류주의입니다. 요 짧은 그래 함정이 많았다. 그죠? 자, 위클의 핵심 주장을 적절한 것은 1번이지 바로 나왔네요. 극단적인 오류지만 발전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 아니 진리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건강성을 높이죠. 정당하지 않죠. 건강. 철학의 건강성을 증대시키는 도움이 되긴 단다. 그죠? 진리는 아니에요. 혼란 빠뜨리 부정까지는 아니죠.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이념 잘 구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죠. 마구 그냥 다 안 된다 말 맞죠. 자,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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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니은을 A의 개념 바르게 풀어간 것은 A가 뭐죠? 그 세 가지. 기억은 뭐요? 돌고 도네요. 돌고 도죠. 완전한 존재는 신이다. 신은 완전한 존재다. 완전한 존재는 신이다. 신은 완전한 존재다. 돌고 돕니다. 아이고. 그건 뭐요? 뭐죠? 순환. 이거 뭐예요? 난리입니다, 난리. 시간이 다 되니까. 순환이죠. 돌고 돕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돌고 도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아니죠. 절대적 자연의 이법이다. 더 이상 시비 걸지 마라. 절대적이다. 그죠? 절차 잔절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비문학 앞으로 저랑 남은 시간 좀 열심히 해봅시다. 조금 더 빠르게 많은 힘든 어려운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